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위안부 기린 평화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의 지분을 정리하기 위한 최대 규모의 기업 인수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후 미국의 방문 비자 거부율이 4배나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정부 직원들의 고액 수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크리스티 후보와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코리 부커 후보가 독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위안부 기린 평화 마라톤 대회가 뉴저지 해켄색 버겐 위안부 기린비와 팰리세이드 파크 기린비를 오가며 치러졌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위안부 피해자의 넋을 기렸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렁찬 화이팅 소리와 함께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선수들.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이라는 글씨가 선명한 노란색 티셔츠를 입은 선수들은 뉴저지 해켄색 버겐 청사 앞 위안부 기린비 앞에서 출발해 또 다른 기린비가 서 있는 팰리세이드 파크 도서관까지 약 5마일 구간을 뛰었습니다.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마라톤을 계기로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의식을 다시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분들이 저희 그 문제를 본인들 개인의 문제처럼 이렇게 많은 뒤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캐서린 도노반 버겐 카운티장은 개회식을 선언하면서 주민들이 위안부 기린비의 의미와 전쟁의 아픔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e monuments behind us are a tribute to those people so that we never forget and we don't repeat what has happened before. 마라톤 대회에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유태인 커뮤니티 지도자, 필리핀 커뮤니티 지도자 등 타민족 인사들도 참석해 아픈 과거 역사를 후대를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ir fight for justice and their stories do not die with them. We cannot allow them to be erased from history. 마라톤 행사를 주최한 뉴저지 단체장 협의회는 버겐 카운티와 협의해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을 때까지 매년 위안부 기린 평화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미국 제1위 이동 통신업체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의 지분을 정리하기 위한 1,300억 달러 규모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21세기 들어 최대 규모의 기업 인수 합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버라이즌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보다폰이 보유하고 있는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지분 45%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대금은 현금 589억 달러, 버라이즌 주식 602억 달러, 기타 소규모 거래 110억 달러 등의 방식으로 지불될 예정입니다. 보다폰과 버라이즌 양사는 이미 이사회를 열어 각각 만장일치로 이 거래를 승인했으며 앞으로 주주총회와 규제 당국 승인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중에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의 지분 정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버라이즌은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주당 순이익이 즉시 약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는 버라이즌과 보다폰의 55대 45대 합작 투자로 2000년 설립됐으나 이번 인수합병으로 내년 1분기 내에 버라이즌의 100% 자회사가 됩니다. 이번 지분 매각은 세계 기업 사상 세 번째로 큰 기업 인수 합병이며 21세기 들어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후 미국의 방문 비자 거부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8명 중 1명이 거부를 당하고 있는데요. 90일 이상 6개월까지 장기 체류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4배 가까이 치솟은 방문 비자 거부율로 한국인들이 미 방문 비자 받기가 한층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연방 국무부의 국가별 방문 비자 거부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 회계년도 방문 비자 거부율은 13.0%로 집계됐습니다. 방문 비자를 신청한 한국인 8명 중 1명 이상꼴로 비자를 받지 못한 셈입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전의 거부율은 3.8%였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방문 비자 거부율은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후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가입 첫 해인 지난 2009년에는 전년에 비해 1.7%포인트가 높아졌으며 다음에 다시 3.9%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방문 비자 거부율이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방문 비자 없이도 90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 비자를 받기 위해 90일 이상 6개월까지 미국에 체류해야 할 분명한 사유를 보여줘야 합니다. 때문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들은 방문 비자 거부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 대체적인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뉴저지 중산층 연소득이 보통 7, 8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 마음은 중산층이었지만 현실은 저소득층이었는데요. 뉴욕시 정부 직원들의 고액 연봉과 고액 수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공사의 한 배관공이 무려 14만여 달러의 오버타임 수당을 받은 것으로 지난 29일 데일리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봉은 8만 8,288달러였지만 오버타임 수당이 14만 654달러였습니다. 이는 뉴욕시 공무원 가운데 경찰을 제외하고는 최고 액수의 오버타임 수입입니다. 총 수입 22만 8,942달러는 뉴욕시 교육국장의 연봉 21만 2,614달러와 주택공사 사장 19만 7,364달러보다도 많은 것입니다. 문제는 주택공사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막대한 액수의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하고 있지만 아파트 관리는 항상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엄청난 업무 적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또 뉴욕시가 직원들에게 매년 10억 달러에 달하는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액수 또한 경찰과 검사의 오버타임은 제외하고 계산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공사 측은 오버타임이 중요한 업무에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관공을 비롯한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코리 부커 뉴욕시장 오는 10월 16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합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현 주지사는 오는 12월 5일 재선에 도전하는데요. 두 후보 모두 상대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9일 발표된 페어리 디킨슨 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저지 주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크리스티 주지사의 지지율이 50%를 기록했습니다. 상대 후보인 민주당 바바라 부어너 후보는 26%에 그쳤습니다. 대선에 앞서 뉴저지 주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크리스티 주지사는 뉴저지를 모든 사람이 살기 원하는 미국 최고의 주로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4년 동안 더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후보와 부어너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그러나 지난 6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보다 다소 격차가 줄어든 것입니다. 최근 맘모스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나서는 민주당의 코리 부커 시장은 50%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후보인 스티브 로니건 전 보고타 시장은 22%에 그쳤습니다. 도시공원들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야 하는 휴식처가 사라지고 있는데요. 최근 뉴욕 시내 공원에서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31개 공원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가 무려 44%나 늘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29일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살인과 성폭행,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89건이었지만 올해는 128건을 기록했습니다. 센트럴파크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는 총 3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퀸즈의 플러싱 메도우파크는 총 27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해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관련 집계가 31개 공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뉴욕
뉴욕 시내 5천여 개 공원 전체를 포함하면 이보다 더 큰 증가폭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원에서의 범죄율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공원 감시만을 전문으로 하는 경관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피터 벨론 시의원은 뉴욕시가 공원을 지키는 경관을 은퇴시키기에만 바빴을 뿐 새로 뽑는 것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벨론 의원은 이어 유니폼을 입은 경관이 공원에 더 많이 상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원국 소속 경관들의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는 올해에만 80명의 새 경관을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범죄율을 낮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